아무 일 없다는 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서리는 달아있고 구겨진 위에 숫자 2가 적혀 있었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 있는 거지?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왜 하필 이었을까? 엄마는 대체 뭘 숨겨둔 걸까? 손끝은 떨렸지만 눈은 그 봉투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저는 결국 엄마의 비밀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손길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시계방 간판은 오래돼서 글자가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발길이 다 빠지고 나니 남은 건 국화 냄새랑 여기저기 흩어진 흔적뿐이었죠. 식탁 위엔 반쯤 접힌 위로 쪽지, 현관 앞엔 지워지지 않은 구두 자국, 싱크대엔 마르다 만 물방울. 이 작은 것들이 다 엄마 그림자 같았어요. 거실 시계는 여전히 8시 17분에 멈춰 있었죠. 엄마가 하루도 빠짐없이 닦던 시계유리만 아무 일 없다는 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부엌 창가에 걸린 흰 손수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에 비친 면의 결이 따뜻해 보였어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갔는데 그 차가운 감촉에 눈물이 핑 돌았죠. 서랍 앞에 앉았을 때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손잡이를 당기자 바닥판 어딘가에서 톡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낯설지만 분명한 울림이었어요.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늘 같은 자리야. 거기 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마치 엄마가 지금 나를 그 자리로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판자를 밀어 올리자 흰 봉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빛바랜 종이에 모서리는 달아있었고 끝자락엔 2라는 작은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 어디 있는 거지? 가슴이 더 세차게 뛰었어요. 봉투 위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얇고 단정한 필체, 마지막 획은 꼭 한 번 쉬어가던 엄마 글씨였거든요. 조심스레 입술을 떼어 읽어봤습니다. 얘야. 내가 이걸 읽을 땐 그 한 줄만으로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더 읽으면 안 될 것 같았죠. 근데 덮어두자니 발밑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읽을까 덮어둘까? 알면 아플까 모르면 나을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갑자기 예전 일이 스쳤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막막하던 겨울밤 저는 식탁에 웅크려 고지서를 구겼고 엄마는 싱크대를 닦기만 했죠. 그때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왜 나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이의 침묵이 오래 식탁 위에 앉아 있었는데 봉투 모서리를 돌려 잡다가 연필 자국이 보였어요. 거기엔 작은 글씨로 두 번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늘 들고 다니던 작은 노트. 마지막 장에 적혀 있던 전화번호 하나.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손가락이 덜덜 떨렸지만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짧은 신호음이 이어졌고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시계방인데요. 방 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엄마의 비밀이 이제 낯선 목소리를 통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늘 그렇게 작은 흔적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혹시 당신 마음에도 아직 열지 못한 봉투가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손길이 다음 장면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휴대폰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따님 되시죠? 그분이 혹시 모르니 꼭 전해달라 하신 게 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제게 숨겨둔 게 있다는 말이니까요. 휴대폰을 쥔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고였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지금 제가 가도 될까요? 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비가 오면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엄마가 떠나기 전에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비가 오면 열어보라니. 창밖에는 여전히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곧장 우산을 챙겨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머리는 복잡했지만
돌아설 수 없었어요. 시계방 간판은 오래돼서 글자가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초록색 차양이 비에 젖어 축 처져 있었고 문 앞에는 오래된 시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문을 열자 은은한 기름 냄새와 함께 세월이 눌러둔 공기가 훅 밀려 나왔습니다. 오셨군요. 작은 상자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종이 상자였는데 묘하게도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 속에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분명 엄마의 글씨가 있었죠. 한 줄 한 줄 힘겹게 눌러 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비 오는 날 찾으려.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숫자 2봉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는 이미 첫 번째도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첫 번째. 그럼 아직 다른 게 있다는 거야? 네.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분명 그분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비 오는 날 아이가 알게 될 거다라고. 창밖에서 또다시 빗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숫자 2의 비밀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2를 찾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수십 개의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흔들렸죠. 엄마가 남긴 수첩, 그리고 첫 번째 봉투라는 문장.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숫자 2봉투와 시계방에서 받아온 수첩을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과 은빛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시절의 엄마가 누군가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이 사람 누구야? 사진 속 엄마는 지금껏 제가 보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 눈빛에 생기가 가득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 진실은 그에게 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엄마가 그토록 비밀로 했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혹시 씨 따님 되시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의 과거와 연결된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니.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진 뒷면의 주소를 따라 나섰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길 위에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낡은 2층 양옥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왔군요. 들어오세요. 그의 얼굴은 사진 속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주름은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와 어떤 관계였죠? 그분은 제게 가족이자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죠. 남자는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모서리엔 숫자 1이 적혀 있었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당신이 열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니까요. 봉투를 열자 안에는 빈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낸 오래된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편지들은 모두 제 이름으로 쓰여 있었지만 한 번도 제게 도착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하나같이 이렇게 시작했죠.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알지 못한 시간 동안 나는 너를 위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제게 보내려 했지만 차마 전하지 못한 말들. 그 모든 게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외롭지 않도록 내가 남긴 모든 건 사랑이었다. 그 순간 바닥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엄마의 부재를 인정해야만 했으니까요. 이보다 더 큰 무너짐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편지 더미 속 맨 아래에 하나의 작은 봉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숫자도 표기도 없이 깨끗한 흰 봉투였습니다. 손끝으로 조심스레 뜯자 안에서 작은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하얀 천 위에 시계 모양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죠. 시계가 멈춘 시간, 내 마음은 거기 머물러 있다. 순간 멈춰있던 엄마의 시계가 떠올랐습니다. 8시 17분. 그 시간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엄마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순간이었던 겁니다. 엄마, 결국 모든 게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분은 늘 따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딸만은 지켜야 한다고. 저도 그래서 끝까지 이걸 전하려고 기다린 겁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부재가 더 크게 다가왔지만 동시에 엄마의 사랑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편지와 손수건, 시계.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가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엄마의 시계를 고쳐달라며 시계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장은 말없이 시계를 받아들고 긴 시간 정성스레 손을 놀렸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멈췄던 시계가 다시 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8시 17분에서 멈춰있던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 어딘가도 조금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은 놓아드릴게요. 하지만 사랑은 평생 간직할게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자 비는 이미 그쳐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남긴 봉투, 편지, 손수건, 시계. 그 모든 건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남겨진 이에게 힘이 된다. 저는 조용히 엄마의 손수건을 서랍 속에 고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깊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엄마, 고마워요. 나 이제 괜찮아요. 사랑은 늘 곁에 있지만 우린 너무 늦게 깨닫곤 하죠. 혹시 당신 마음에도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지금 바로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손길이 당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